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을 시작합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3153-2610번으로 전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시면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이번 시간도 수고를 해주실 거고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문자로 들어온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013-3366-0110번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종목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죠. 자, 먼저 봐드릴 종목은 만도인데요. 만도를 16만 9천 원에 50%를 사셨고요. 목표가와 전망을 알고 싶습니다. 서울경제방송 항상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0127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홍희진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만도 같은 경우는 지금 4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겠죠. 실적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주가가 지금 하락을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기관의 매도가 좀 크다기보다는 외국인의 그동안 지분이 상당히 좀 컸기 때문에 외국인의 지분 감소가 하락의 주 원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현대모비스도 뭐 마찬가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수익성이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돼야만 주가는 다시 한번 좀 상승세를 좀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4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 증가는 했지만은 뭐 1, 2, 3분기, 특히 3분기보다 지금 영업이익률이 좀 감소를 하면서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마진율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좀 증폭이 되고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우려감은 상당히 좀 현재로서 아직까지도 좀 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감을 좀 불식시킬 만한 어떠한 좀 재료가 좀 나와주거나 실적 개선세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없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죠.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 이제 부품 업체에 대해서 뭐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일단은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자동차가 지금 글로벌 수요가 자동차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는지, 그 안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만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현대기아차는 아직까지도 좀 견조하다는 거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요, 일단 전저점이겠죠. 지금 보시면은 큰 틀에서 봤을 때 15만 원, 그러니까 지금 작년 8월달에 저점 15만 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좀 나와줄지, 아니면은 그 윗선에서 지금 반등이 좀 나와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매수하신 분께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 좀 가담하신 것 같은데, 저가 매수, 그러니까 지금 바닥권에 있는 주가를 매수하실 때는 확실한 좀 바닥 시그널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바닥 시그널 때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그 예상, 그러니까 내가 예상한 흐름과 좀 다르게 주가가 흘러갈 경우에는 일단은 매도하시고 확실한 좀 바닥 때 지금 접근하시는 게 좀 바람직한데요.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쌍바닥이 찍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흘러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6만 원에 대한 종가상 지지, 그러니까 지금 16만 원을 일단은 지지선으로 잡으시고 대응하시는 게 좀 지금 맞으실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손절가는 16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16만 원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18만 원대까지 반등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7만 5천 원에서 18만 원 정도의 분할 매도 관점으로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다. 근데 이제 큰 추세에서 뭐 중장기 투자를 원한다고 하시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확실한 지금 정배열 전환이 됐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그러니까 역배열 상태에서는 17만 5천 원에서 18만 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금 더 확실하게 121선이나 241선이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다시 진입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조금 리스크 관리상 좋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도 봐드렸고요. 이번에도 자동차 부품주 한국타이어 들어와 있는데 보겠습니다. 한국타이어는 44,000원이 매수 단가시고요. 20% 가지고 계시다고요. 자동차주 최근에 잘 가는데 부품주는 어떻습니까? 목표가 알려주십시오 하셨고요. 0309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박성일 전문가님 봐주세요. 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시장 대비해서는 많이 못 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수가 150포인트 정도 올라왔는데 실제로 자동차는 상승폭이 크진 않죠. 기아차 기준으로 보면 한 6만 5천 원부터 한 7%, 8%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이유를 좀 살펴보자고 한다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죄송합니다.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지가 않죠.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 자체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한국타이어 기준으로 보면 PR이 10배 정도 나오는데요. PR 10배, 타이어, 합성수지, 그리고 인공수지 가격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수급도 양호합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그 자동차 매출량 자체가 크게 한국 그 현대기아차 자체가 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유를 찾을 수는 없고 좀 크게 거시적인 경제 측면에서 좀 본다고 하면 최근에 일본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일본 증시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본이 원화가 강세, 일본 엔화가 지금 강세해서 약세로 돌아설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이런 의견들 자체가 그럼 우리나라의 경쟁 상대인 일본이 올라오면 상대적으로 한국이 자동차 산업 자체가 약세를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많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타이어 지금 횡보 구간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현대기아차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해서 기아차 기준으로 한 10만 원 정도까지 간다고 하면 예전 직전 고점이었던 5만 원도 돌파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의 수급은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국타이어 4만 4천 원 정도에 사셨다고 하면 뭐 크게 손실도 아니고 이익도 아닌 구간에 와 계신데 지금 박스권 구간에서 단기적으로는 타이어 쪽으로 수급이 약간 몰렸기 때문에 4만 6천 원, 7천 원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을 조금 이용을 하셔서 타이어 전반적으로 좀 비중을 자동차는 전반적으로 좀 비중을 줄여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타이어주 중에서 한국 타이어를 받으려고요. 이번에는 전화 한 통 받겠습니다. 3153-2610번으로 전해주신 첫 번째 시청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KB 케미칼이요. KP 케미칼이요. 네, 예, 매수 단가가 얼마십니까? 그거 22,600원에 예. 25% 정도 되는데 한 몇 달 됐는데 예. 조금 요즘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얼마나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궁금해서요. 작년도 중반쯤 사신 것 같은데요. 꽤 오래 네. 들고 계셨군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도 그 매수가까지 올 수 있다면 기다리려고요. 그러세요? 예, 네, 그럼 얼마나? 예, 바로 여쭤볼 테니까요. 네, 들어보십시오. 기간은 상관이 없는데 매수가 올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궁금하신 점이라고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들어보십시오. 홍팀장님. 예, 네. 예, 끊고 기다리면 돼요? 예, 끊고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예. KP 케미칼 같은 경우는 페트 수지나 지금 뭐 PX, 그러니까 파라자일렌 등을 생산하고 있는 석유화학 업체겠죠. 근데 이제 KP 케미칼 같은 경우는 4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왜냐하면 상품값의 인하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적자전을 했다라고 지금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주말에서 좋은 이야기가 좀 들려왔죠.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지준율 인하를 했다라는 부분. 근데 이제 그에 따라서 뭐 중국 경기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고 살아나면서 전체적인 화학 수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수만 있다라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것 중에 하나도 이제 KP 케미칼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석유화학 업체긴 하지만은 경기에 따라서 굉장히 조금 탄력도가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좀 탄력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질 때는 수익을 크게 내는 반면에 그러니까 반대로 경기가 좀만 안 좋아지고 상품값이 빠지면은 지금 하락도가 굉장히 좀 커지는, 그러니까 탄력성이 좋은 그런 기업이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밑방향 아래쪽 방향보다는 일단은 위쪽 방향으로 서서히 좀 틀고 있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대형주가 일단은 먼저 상승세를 좀 마무리하고 나서 중소형주의 탄력도가 좀 강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월 초죠. 2월 초에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유입됐고요. 이제 더불어서 외국인들의 매수도 같이 유입이 되고 있는 흐름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2만 원에 대한 강한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뚫어낸다면 주가는 이제 매수하신 가격까지 충분히 좀 올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시간을 예측하는 건 상당히 좀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월 달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고 그러니까 18,000원 위에서 끝난다라면은 3월 달 중으로 25,000원 까지도 충분히 지금 목표가를 좀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이게 글로벌 악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악화되지 않고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을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1선 기준이죠. 21선을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 목표가를 1차적으로 봤을 때 매수하신 가격 근처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제 매수하신 가격 근처까지 상승을 했는데 그 당시 시장 상황이 좋고 거래량이 증가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섣불리 매도하시는 전략보다는 25,000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가를 좀 다시 한번 설정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이제 또 향후적으로 봤을 때 뭐 수급이나 뭐 실질적인 부분 말고 그 호남석유와 합병 얘기도 지금 간헐적으로 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래 기다리시긴 했는데요.
너무 걱정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매수가 부분까지 기다려 보시고 그때 와서 다시 한번 상담 주시면 저희가 목표가 다시 한번 또 설정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P케미칼 봐드렸고요. 이번에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 또 보겠습니다. 안철수 연구소 들어와 있는데 그래도 비중이 10%시군요. 안철수 연구소를 11만 2천 원에 사셨습니다. 10% 들어가셨고요. 매수가가 11만 2천 원인데 또 한 번 반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4514님께서 문의를 하셨거든요. 박세영 연구원. 예, 안철수 연구소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안 하는 게 당연히 맞는 주식인데요. 일단 예. 뭐 질문이 들어오셨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안철수 연구소 지금 PR이 한 100배 정도 나오죠. 영업이익이 100억인데 시총이 1조입니다. 100배 정도 나만 100년 동안 들고 있으면 지금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안철수 연구소는 뭐 기업 분석 측면에서는 전혀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그대로 반등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에 보셔야 될 텐데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제가 나온다에 약간 더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이제 안철수 연구소장이 매각을 한 지분 자체는 다 완료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머지 100만 주에 대해서는 현물로 기부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대선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매물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지선이나 이평선 전혀 의미가 없죠. 1조가 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지선, 이평선을 크게 따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래량만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양봉에서 거래량이 한번 나오고요. 장대 음봉에서 거래량이 한번 줄었습니다. 그 이후 음봉에서 약간 거래량이 늘긴 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장대 양봉에서 들어왔던 거래량이 전부 빠져나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1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봉상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고 주봉상에서 보시면 10만 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한 번쯤 반등이 더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반등이 나기 시작을 하면은 약간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가격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세워봤을 때는 10만 원 이탈 시에는 10만 원을 장대 음봉 거래량과 함께 이탈 시에는 무조건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0만 원대에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거래량 없이 횡보를 한다고 보면 일단은 가지고 계시다가 한번 튀어오르는 순간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튀어 오르기는 하는데 그때 되면 또 욕심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연히 매도를 해야겠죠. 그렇죠. 안철수 연구소 시총이 1조입니다. 그럼 10% 오르면 1조 1000억, 12% 뭐 20% 오르면 1조 2천억인데 개인들이 1000억, 2000억씩 계속 살 수 있는 매수 여력이 더 이상 있지는 않겠죠. 옛날에 뭐 2000억, 3000억밖에 하지 않던 안철수 연구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20만 원, 30만 원 이런 기대를 좀 가지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빠져나오셔서 조금은 펀더멘털이 있는 종목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철수 연구소 봐드렸고요. 자, 오늘 자동차 관련 주식 문의가 많은데요. 이번에는 기아차 보겠습니다. 기아차를 7만 2천 원에 10% 가지고 계시고요. 3832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목표가 손절가 알고 싶으시다고 하십니다. 오늘 사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꽤 오래전에 사셔서 물려있다가 이제 매수가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추천드렸던 기아차죠. 일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그 우려감을 어느 정도 좀 해소시킬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좀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매가 상당히 좀 증가했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같은 달 대비 17%의 상승률 증가, 그 다음에 지금 기아차는 30%의 판매 대수 증가가 상당히 좀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자동차의 경쟁력이 강한 지역이 이제 유럽이죠. 그러니까 유럽 지역을 이렇게 공략을 잘하고 있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그만큼 기아차나 뭐 현대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품질이나 이런 부분이 좀 인정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시면 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덕분에 수급이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서 좀 대응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매매하시는 게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시장에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기관의 매수, 외국인의 매수 모두 다 좀 증가를 하면서 저항대를 뚫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대가 뚫리면서 거래량이 증가됐다는 얘기 자체는 추세를 좀 돌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발생했던 갭라인이겠죠. 69,000원. 69,000원을 좀 짧은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저항대인 74,000원. 그러니까 지금 큰 틀에서 보시면은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죠. 고점이 낮아지면은 하락 추세다라고 이해하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하락 추세에 지금 저항대가 74,000원에 지금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뚫어내면은 주가는 8만 원까지 상승은 쉽게 좀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74,000원. 근데 이제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홀딩을 해야 되나 자체는 상당히 조금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 가서 뭐 진단을 좀 다시 한번 받으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박스권 상단인 만큼 여기서 지금 저항대 터치하고 나서 다시 밀려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는 그 시청자님 기준해서 내가 뭐 단기적인 투자를 하실 거라면 74,000원에 매도하시는 전략도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그 구간 가서 진단을 좀 다시 한번 받으셔서 대응하시는 전략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하지만 현재 흐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전략이 좀 맞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 팀장님 기아차 봐주셨고요. 이번에 또 전화 한 통 받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저 대한전선, 대한전선이요.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어요? 4,800원에 20%. 4,800원에 20%를 들고 계세요. 예, 예, 꽤 오래전에 사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떤 점을 저희가 풀어드릴까요? 아니, 이게 예, 어느 선에서 그냥 다른 걸로 갈아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다른 걸로 갈아타면 어느 종목이 좋은지, 예, 그것도 좀 알고 싶고, 아유, 예. 너무나 지지부른지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예. 답답하네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손실이 좀 많기는 한데 다른 네. 종목으로 바꿔서 손실을 만회할 수만 있다면 그런 종목이 네. 알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저희가 대한전선은 박성일 전문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요. 다음번에는 꼭 수익 많이 내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예. 이 종목을 팔까요? 대한전선은 매도를 하시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 매도하시는 가격이 중요하겠죠. 최근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본연의 사업이 악화가 됐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금융권에서 지원을 받은 부채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본연의 사업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창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타 손실 비용이 너무나 크게 발생을 해서 회사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죠. 전선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흑자를 좀 내고 있지만 아무래도 예전에 많이 벌려놨던 사업들 자체가 좀 악화가 되어 있고 이번에 채권단에서 4,800원 정도 협조융자를 좀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래도 신용 등급 강등 위기를 좀 모면을 해서 3,000원대를 지켜주고 있는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주식수가 1억 5천만 주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수가 너무 많아서 여기서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매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손절 매물도 많고 차익 실현 매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34,000원, 35,000원 부근에서는 당연히 올라온다고 하면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목 교체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드리면 현재 시장은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수가 많이 안 오른 건 중국 정도 그리고 인도, 브라질 정도가 이제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신흥국 자체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을 좀 잘 고르셔야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국 내수주를 포트에 한 40%, 50%까지 가지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준율 인하를 2번 정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로 간다고만 하면 그 무라카니 구미오라는 쓴 분이 책에서 보면 이제 실적 장세, 역실적 장세, 뭐 유동성 장세 이런 식으로 올 텐데 예. 중국 쪽에서는 다시 한번 기회로 올 수 있는 장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중국 내수주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큰 종목 중에서는 아무래도 현재 대장인 뭐 에이블 CNC나 그 베이직 하우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은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잘 찾아보셔야겠지만 뭐 진성 TC나 이런 종목들도 동양 기전도 나쁘지 않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체 종목으로 언급해 주신 종목들도 잘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연결해봤고요. 자,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몇 개 보겠습니다. 다음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다음을 11만 5천 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요. 목표가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들고 가면 될까요? 하시면서 7717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국내 포털 2위 업체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시장에서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최근 시장의 지금 흐름을 좀 포착을 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가는 종목이 더 가고요. 빠지는 종목은 좀 더 빠지죠. 그 이유는 뭐냐면 수급적인, 그러니까 지금 수급 주체들이 아무래도 심리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안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은 상대적으로 지금 그 종목을 팔고 다른 종목을 사는 현상이 좀 계속해서 좀 발생이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터넷 포털 2위 업체죠. 근데 이제 인터넷 포털 광고 단가가 좀 상승을 하길 좀 기다려 해야 되는데, 그만큼 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포털 사이트에 방문을 해서 뭐 클릭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은 좀 양호하게 유지는 되고 있지만은 신규 사업, 뭐 게임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NHN 같은 경우에도 신규적으로 뭐 테라라는 게임에 지금 어느 정도 좀 진출을 했지만은 그렇게 지금 만족할 만한 성과를 좀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우려감이 있다라는 부분이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전저점이 이탈을 했죠. 지금 11만 5천 원이 이탈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에 좀 주력을 하실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 같은 경우는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종가상으로 11만 원이 이탈이 된다라면 일단은 전량 좀 매도하시고요. 전량 매도를 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 그러니까 수급이 좋은 종목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대응 자체가 어려우실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실적이 좋고 시장 점유율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들고 가면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최소한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시고 다른 종목 쪽으로 갈아타시거나, 쌍바닥 패턴이 나올 때, 그러니까 쌍바닥이라는 것은 W자 패턴이 좀 나와주거나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터지는 구간이 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만 원 이탈 시는 일단 매도하시고, 이탈이 안 하고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12만 원 선에서 일단은 매도하신 다음에 21선에 대한 안착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 재진입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떨어지는 칼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다음의 흐름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이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아래쪽에서 좋은 가격대 살 수 있으니까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일단 11만 원 깼을 때 매도하시고 탄력 좋을 만한 종목 보셨다가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 텐데요. 아이컴포넌트 봐드릴게요. 아이컴포넌트를 15,500원에 20%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의 전망 괜찮을지 알려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하시면서 9517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예, 이런 거는 이제 예측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예.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잘 될지 안 될지 일단은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이 있죠. 지금 아이 컴포넌트나 뭐 상보나 이런 종목들 대부분이 뭐 상한가를 가고 최근에 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갤럭시 시리즈가 계속해서 성공을 하고 있고, 플렉시블 갤럭시라고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주력 모델이 다시 한번 성공 히트를 친다고 하면 지금 PER 20배, 뭐 25배, 30배 이렇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PER 측면에서 크게 고려를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이 컴포넌트는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할 것이다라는 걸 쉽게 아실 수가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아이폰 5가 먼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갤럭시 시리즈가 나오고 나서 차후에 그때 기대감과 함께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은 더 편하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서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술적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한번 거래량이 붙었습니다. 이 거래량 붙은 이후에 좀 횡보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이 좀 붙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 오전장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많이 붙었죠. 오후장까지 본다고 하면 직전에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왔던 부근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윗꼬리가 좀 달려있는 상황인데 이 윗꼬리를 전부 무시하고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면 아이 컴포넌트는 다시 한번 시세가 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거래량이 지금 실은 상황에서 장대 음봉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꺾였기 때문에 12,000원대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여기서 기간 가격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까지 아이 컴포넌트는 좀 중점적으로 자세히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홀딩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고생을 너무 하실까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중 축소 그리고 비중 축소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셨는데요. 먼저 보내주시는 분들 위주로 보고 있으니까요. 내일은 9시 장 개장하자마자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봐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고요. 잠시 전하는 뉴스 듣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해병대는 오늘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 도서 지역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올 들어 두 번째인 이날 훈련에는 해병부대에 배치된 K9 자주포와 20mm 벌컨포, 81mm 박격포를 비롯해 코브라 공격 헬기 등이 동원됩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번 훈련에 대해 무모한 선불지를 강행한다면 연평도 포격전의 몇천 배 되는 무서운 징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의 동향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며 만약 도발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응징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신이 멀쩡한데도 일은 물론 취업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고령화 때문에 노년층이 많이 늘었지만 20대의 노는 인구도 15개월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1월 고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냥 쉰 쉬어슴 인구가 201만 5천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대 쉬어슴 인구는 2010년 11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15개월째 늘었으며 작년 11월 이후 석 달째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이나 일본처럼 취업을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니트족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주말 국회의장 공간에 검사 3명을 보내 박 의장을 밤 늦게까지 조사했습니다. 박 의장은 돈봉투 관행만 알고 있었을 뿐 실제 살포 과정에는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조사 내내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의장은 또 라미드 그룹으로부터 받은 억대 변호사 수임료 사용처에 대해서도 지역구 사무소 직원들의 퇴직 위로금과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며 전대 캠프에서 사용된 돈이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이번 주 중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의 두발 복장과 전자기기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서울과 광주시 교육청이 학생의 두발 복장 등을 학교에서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학생 인권조례 운영에 제동을 거는 조치여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교가부는 학생 생활지도와 학교 문화에 대한 내용은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제한할 게 아니라 개별 학교에서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어서 상위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은 라이징 스타기아 홍희진 팀장님,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 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투데이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